안녕하세요. 제가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지금 이번 학기 강의를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열의가 있으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제가 비인간을 주제로 절반은 AI, 비인간 기계인 AI 문제, 인공지능 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비인간 동물을 다룬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강의에 열의가 있었고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해력이 너무 좋고,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막 신나서 했던 강의였어요. 네, 되게 즐겁게 매해 행복하게 이렇게. 자, 2000년대 초중반부터 반려동물 가족화 현상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죠. 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확장되고 밀접해지기 시작하면서 문학에서도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합니다. 사육장 쪽으로는 도시 외곽,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인간과 사육장의 동물이 예기치 않게 마주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서로 만나지 않지만 어떤 거주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채식주의자는 어릴 때 이제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 백구가 이제 죽은 그 트라우마를 이제 성인이 된 여성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트라우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의 그 기억이 크면서 계속 강화되는 그런 건데, 뭔가 이제 가부장적인 것과 가부장제와 육식주의 폭력, 그런 육식주의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로 동물성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자족적인 어떤 식물의 세계로 식물이 되기를 꿈꾸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이죠. 네, 조금 좀 특이하고 약간 새로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인식과 2010년대 이후의 작품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중반이랑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합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도 이제 발발을 했었고, 여러 가지 동물이나 기후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시대의 서사들은 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 스케일이 매우 장대하기도 합니다. 먼저 살펴볼 소설은 이제 황정은의 2010년 소설 묘시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의 생태 환경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길고양이와, 그리고 이제 노인인데 약간 이제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곡씨가 연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화자고요. 이 길고양이의 시선으로 동물처럼 스스럼 없이 음식 쓰레기를 먹는 이 곡씨 노인을 포착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좀 특이한 소설이지요. 이 동물이 처한 좀 처참한 삶과 그리고 소외되는 인간을 동시에 주목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동물을 도입한 의의나 기법을 아주 잘 활용한 소설입니다. 동물로서의 인간을 취약하게 하는 자본주의 생태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능성이 드러나는데, 이런 비극 속에서 그런 이렇게 사라져가는 존재들의 어떤 연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역설적인 인간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니컬한 동물의 목소리로 이 노인의 삶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네, 기위의 노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함으로써 타자윤리적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재난인식과 2010년대 이후의 작품 중에 매우 스케일이 크고 사회적 재난인식을 보여주는 소설로 정류정의 28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류정의 28은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발로 동물을 죽이는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2019년에 정유정은 같은 작가죠. 지니라는 소설을 씁니다. 예, 이 소설은 동물 사육사이자 연구자인 지니와 보노보, 지니의 트라우마가 연결되는 그런 환상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물 지니의 기억에 이게 동물 사육사인 여성 지니가 접속할 수 있게 되고요. 감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환상성이 들어가 가미된 그런 소설입니다. 네, 좀 특이하게도 여성과 동물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 간 폭력, 네, 여기서 폭력은 이제 새끼 보노보를 야생에서 밀렵해온 그런 이제 일로 인해서 동물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이상 가족이 되는 그런 문제들의 폭력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소설이 201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는 고통과 기억의 연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동물의 고통에 주목하는 소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육식주의와 집단 사육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 바이러스, 오늘날 문제이기도 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소재로 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고찰한 소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귀 반려동물 수집욕이 빚어낸 밀렵으로 인한 동물 가족 이산, 그리고 서식지 이탈, 이런 것들이 다 소설의 중요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자, 공통점으로는 여성이라는 젠더와 그리고 여성이 아니더라도 주변적으로 막 내몰리는 그런 계급, 아까 묘시생의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수의사, 사육사, 동물 연구자 같은 직업들이 동물과 연결돼서 소설 속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대에 가면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2020년대는 주로 여성 작가가 쓴 여성 SF 소설과 그 아동 청소년 문학의 약진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물 주제를 다룬 혹은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 서사라든지 동물 서사가 여성 SF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장르의 특성상 의인화 활용이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정상석 바깥의 영역 그리고 사각지대를 조명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물을 활용하면서도 동물을 배제하지 않고 주목되지 않았던 그런 인간과 동물이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연대의식과 새로운 타자 윤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천개의 파랑 스토리를 살펴볼게요. 핵심 사건은 무리한 경마 출전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주마 투대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척추 소아마비 장애인 은혜와 과학소녀 연재를 주축으로 하여 투데이를 느리게 달리도록 훈련해서 경마에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과학소녀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데 언니 은혜를 위한 인공관절 휠체어를 발명하고 그리고 이 동물 경주마 투데이는 마지막 경기 이후에 해방되는 것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천개의 파랑은 액자 소설입니다. 액자 소설이란 이제 바깥에 액자 테두리가 있고 안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죠?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화는 이제 바깥 이야기라고 해요. 바깥의 테두리를 말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이야기해 주는 어떤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인간 기계 콜리가 1인칭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콜리는요, 그 경주마 투데이의 기수입니다. 기수. 비인간 기수인데 기수는 가벼워야 하잖아요. 경마를 이제 말이 빨리 달리려면 인간이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인간 기계를 개발한 것이고 그렇게 개발된 비인간 기계는 150cm 키에 40kg 몸무게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던데 그런 무게를 가진 비인간 기계로 개발이 되어서 콜리는 비인간 기계입니다. 그런데 투데이는 기계가 아니라 실제 비인간 동물로 나오고요. 그 내화는 이제 아내의 이야기인데 콜리가 들려주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1인칭 화자, 콜리의 관점에서 본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이건 이 이야기의 결말이자 나의 최후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파랑파랑하고 눈부신 하늘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죽음에서 보는 파란 하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죽는 걸까요? 콜리가 투데이를 위해서 달리다가 투데이가 너무 힘겨워하니까, 투데이는 경주마인데 너무 많이 달려서 관절이 다 닳았어요. 네, 실제로 경주마들은 두 살이 되면 모든 관절이 다 닳아서 뛸 수가 없게 되는데, 뛸 수가 없게 되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눈앞에 둔 이 경주마 투데이를 위해서 콜리가 이제 뛰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떨어져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낙마하는 그 3초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청계파랑의 논점을 살펴볼게요.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누군가는 내 존재의 이유며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 말은 틀렸다고 본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매우 상찬합니다. 고통, 왜냐하면 고통은 생명체만이 지닌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고통을 느끼고 호흡을 하는 유기체를 선망하는 주체로 나와요. 여기서 콜리가요. 근데 고통은 왜 중요하냐면 생명체만이 지닌 거기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쾌락도 느낄 수가 있고, 이 고통이 모든 다른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감각 중에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비인간 기계인 콜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호흡을 하는 어떤 유기체를 선망하는 그런 비인간 기계입니다. 자, 콜리와 투데이 의인화 양상을 살펴볼게요. 의인화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비인간 콜리는 인간적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콜리를 의인화함으로써 감정이입을 콜리에게 시키려는 거죠. 그죠? 콜리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야 동물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동물을 매우 아름답고 의미 깊은 존재를 보고 있죠. 의미심장한 중요한 존재로 투데이와 과학소녀를 보고 있는데, 그 콜리의 시점에 이입을 시키는 겁니다. 의인화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반면 투데이의 의인화는 최소화되어 있는데 동물 의인화는 거의 안 나와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네,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동물 의인화의 오류와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동물을 좀 왜곡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의 감정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냥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뛰는 것을 막 즐기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감각을 가진 동물로서만 묘사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화 양상은 투데이는 고통과 희열을 느끼고 전율하는 존재며 투데이가 느끼는 감정은 떨림으로 콜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그죠? 비인간이 비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어떤 이해 방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물 서사로서 천 개의 파랑이 지닌 의미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넘은 신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투데이가 뛰고 싶어 하는 것, 투데이가 고통을 느껴서 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체성과 관련된 감각과 관련된 신체성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언어가 필요 없는 이런 신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설에서는 투데이라는 동물에게는 언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장애인과 장애마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장애인은 척추 소아마비 장애인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소녀와 장애를 갖게 된 우승마였지만 이제는 관절이 다 닳아서 뛸 수가 없게 되고, 장애를 가지게 되자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장애마가 된 투데이와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신체성에 더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인간 기계 콜리를 통해서 투데이가 전율하는 거,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해당 진동수로 감정을 측정하는 새로운 매개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편향을 뛰어넘는 객관성 확보의 고무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연대의식과 타자의 윤리를 보여준다는 점이 이 SF 서사의 특징입니다. 네, 종을 뛰어넘는데 비인간 기계, 비인간 동물, 그리고
인간 동물인데 인간 동물 중에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왔던 장애를 가진 소녀, 네, 그것도 어린 소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녀를 통해서, 과학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빨리 뛰도록 설계되고 훈련된 말을 천천히 달리게 한다는 것에 의의가 또 있어요. 근데 투데이는 왜 계속 빨리 뛰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유전자적으로 자꾸 그렇게 개량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신을 망치는 길인 거죠. 그래서 투데이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달릴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는 것은 다시 투데이가 천천히라도 뛰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 사건은 지구상의 마지막 개체가 된 흰바위 코뿔소, 아동 청소년 문학과 의인화에 대해서,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인간을 무대 바깥으로 타자화하는 북부 흰 코뿔소, 번식 아니면 멸종. 사실 고유성 때문에 목숨을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종의 이름으로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라는 책인데요. 동물의 슬픔을 통해서 동물이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고